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국장애인위원장 서미화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자리에는 언제나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87년 6월 항쟁에서도 함께 싸워 87년 대선에서 장애계는 장애인 고용촉진법과 장애인 복지법 제정을 제기했고 이 두 법안은 현재까지 장애인 노동과 복지의 기본법입니다. 2016년에도 장애인은 박근혜 정부 탄압에 맞서 1842일을 농성으로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애인 등급제, 부양 의무제 폐지의 첫 단초를 끼웠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은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에 함께 해왔습니다. 장애인의 시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도 민주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장애인의 시민권을 쟁취하는 길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던 12월 3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입니다. 누구보다도 민주주의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의 날에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장애인들은 지금도 민주시민의 힘을 보여주며 2030 여성 청년 시민들과 연대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적어도 장애인들은 2등 시민,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장애인을 동등한 시민권에 주목하고 변화의 길에 함께 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헌정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나 싶은 시국입니다. 지난 13일 김용원 상임위원하고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의 5명의 인권위원이 윤석열의 탄핵 의결이 부정하는 공고안을 발의했고 안창호 위원장이 이를 즉각 결재해서 공식 안건이 됐습니다. 제대로 됐어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어이 내란 공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나라와 인권을 팔아먹은 이들이 정말 을사오적입니다. 공고 내용은 더 기가 막힙니다. 헌법 위반을 이유로 윤석열 탄핵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도리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윤석열 변호인단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 희망사항이 어떻게 인권수호기관의 공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치욕스러운 안건을 결재한 헌법재판관 출신 안창호 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고유 권한으로 내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 정신에 과연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란죄 성립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입니다. 헌법 66조 2항에 따라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 피의자 윤석열이 스스로 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아닌 겁니까? 헌법과 상권 분립의 이치에도 맞지 않는 항당무계한 이런 의견을 무슨 생각으로 결재한 겁니까? 헌정 질서를 위협한 내란 숙의 윤석열이 꼭두각시로 인권위가 역사에 남고 싶은 겁니까?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에서 어느 시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권과 평등을 중시하는 마지막 국가기구가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 전 인권위원으로서 저는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인권 옹호자여야 할 인권위원들이 국제적 망신거리 안건을 제출하고 인권위 최고 공직자인 인권위원장이 이를 비호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시민과 인권위 직원들이 안건 상정을 막았지만 언제 또 다시 재상정될지 모릅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 을사오적과 야합할 생각을 말고 지금이라도 위원장의 직권으로 이 수치스러운 안건을 당장 철회시키시고 하루빨리 내란 종식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의원은 내란에 동조한 행위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하십시오. 민주당은 인권위를 반인권적 국가기관으로 타락시키고 인권위 구성원 모두를 내란 공범으로 몰고 있는 이 사태를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과 인권위 을사오적에 책임을 엄중히 묻고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